선생님, 숙변약을 먹으면 막 녹색에 검은색의 뭔가가 막 배출이 되는데요 라는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피디님, 네. 변비는 어떨 때 변비라 부를까요? 첫 번째, 화장실을 안 갈 때. 두 번째, 화장실은 갔지만 오래 앉아 있을 때. 오늘 변비에 대한 기준 딱 정해드릴 겁니다. 우리가 변비라고 부르면요, 3개월 사이에 이런 증상이 2가지 이상이 있으면 변비입니다. 첫 번째는요, 배변 활동을 할 때 과도한 힘을 주는 일이 4번 중에 1번은 있다. 두 번째는요, 딱딱한 변이 4번 중에 1번은 있다. 딱딱한 거 기준이 뭔가요? 그러면 누가 봐도 힘을 줘서 나올 때 물렁하게 안 나오고 딱딱하게 나오는 거 있죠? 엉덩이가 아픈 그걸 딱딱한 걸 이야기하고요. 세 번째는요, 잔변감이 4회 중에 1번 이상 있다. 화장실에서 대변을 보고 나왔는데 아직도 대변이 남아있는 것 같아 라는 게 잔변감입니다. 네 번째는요, 항문 폐쇄감, 엉덩이가 막혀 있는 것 같아, 나오지 않는 것 같아 라는 것이 4회 중에 1번 있을 때를 이야기하고요. 다섯 번째는요, 4번 중에 1번은요, 배변을 보기 위해서 부가적인 동작이 필요하다. 그냥 힘을 주는 게 아니라 배를 눌러야 됩니다, 손가락을 넣어서 꺼내야 됩니다 하는 상황이 있다는 것.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일주일에 3번 미만 대변을 봅니다입니다. 6가지 중에 2가지 이상이 속하면 변비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반대로 여러분이요, 생각보다 변비인 사람들이 많지 않기도 합니다. 하루에 한 번씩 못 가면 변비가 아닌가요?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내가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가는데 크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증상들은 없어요라 그러면 그것도 변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복잡해서 잘 모르겠으면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일주일에 2번 이하로 대변을 봅니다. 그 변을 볼 때 노력이 필요하거나 아프거나 잔변감이 있습니다. 그러면 변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변비는 왜 올까요? 변비는 대체 왜 올까요? 변비가 오는 첫 번째 원인은요, 움직임이 너무 적거나 화장실을 편하게 가지 못할 때 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새는 앉아서 일을 하잖아요. 혹은 아파서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변비가 오기 쉽고요. 화장실을 편하게 못 간다는 거는 아침마다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학교 가는 시간이 급해서, 혹은 회사 가는 시간이 급해가지고 가지 못하는 경우에 변비가 오기 쉽습니다. 두 번째는요, 고령이 될수록 몸에 수분이 부족하기 쉽고 지방 성분들이 있는, 기름기 있는 성분을 복용하는 횟수가 좀 줄고요, 장의 연동 운동이 떨어지고 움직임이 적어지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변비가 생기기 쉽습니다. 세 번째는요, 장 운동의 부족입니다. 장 운동? 어떤 경우일까요? 요새는 젊은 분들, 운동 안 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운동을 하지 않고 특히 복근 운동 같은 것들을 하지 않는 경우에 장의 활동성이 떨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운동량이 부족해지고 복근이 약해지면서 변비가 오기 쉽습니다. 대표적으로 출산 후에 복근이 약해지면서 변비가 오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네 번째는 어떤 질환 때문에 생기기도 합니다. 마약성 진통제들 요새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마약성 진통제를 오랫동안 사용하는 경우에도 변비가 오기 쉽고요. 자율신경계통이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변비가 올 수 있어서 이런 경우는 질환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변비하면 따라오는 말 중에 하나가 숙변인 것 같아요. 대장에 남아있어서 숙변으로 인해 모든 질병을 불러온다고 하는데 제 대장에 숙변이 있는 걸까요?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예요. 제가 한의사라 그런지 숙변 한자잖아요. 한의학 용어인 줄 알고 굉장히 많이 물어보십니다. 일단 숙변은요, 한의학 용어는 아니에요. 일본에 니시 가츠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연의학자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연구를 한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숙변이라는 게 존재한다 라고 얘기해서 숙변이 생길 때 있을 수 있는 증상을 이야기한 게 시초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굉장히 유행을 하다가 해방이 되면서 한국으로 그 내용이 넘어오게 되면서 한국에서도 숙변이라는 개념이 유행하게 되었거든요. 의료인한테 숙변이라는 게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일단은 없습니다. 우리가 내시경 같은 거 해보면 설사시키는 약 먹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면 대장이 깨끗해져요. 깨끗한 대장을 내시경으로 확인하면서 용종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습니까? 정상적 대변 활동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는 숙변이라는 게 있지 않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럼 설사를 안 하면 숙변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대장 점막은요, 안쪽은 기본적으로 미끌미끌한 점액질로 덮여 있고 점액질들이 계속 밀어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장 틈 사이에 숙변 같은 게 끼기는 어려운 구조고 원칙적으로는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숙변과 잔변이 다르지 않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당연히 다릅니다. 잔변이라는 거는 변이 나오다 말고 그냥 생성이 되고 있는 중에 남아있는 것들이거든요. 개념은 조금 다르고요. 거기다가요, 장은 연동운동이라는 걸 해가지고 계속해서 위에 있는 거 아래로 내려보내거든요. 대장이나 직장 끝에 앞으로 볼
대변은 남아있을 수 있지만 굳이 숙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까? 장에서 독소가 발생된대요 라고 하는 것들은 심한 변비인 사람들이 대장 내에 좀 오랜 시간 변이 남아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정도로 받아들이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거고요.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다 대장의 기능 저하, 대장의 활동성 저하, 그로 인해서 대장 쪽에서 면역세포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인식을 하면 딱 맞습니다. 그러면 물어보시는 분들이 꼭 있어요. 선생님, 숙변약을 먹으면 막 녹색에 검은색의 뭔가가 막 배출이 되는데요 라는 얘기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장 내에 있는 상피세포들 같은 것들이 프리바이오틱스라 그러는 것들이, 섬유질 같은 것들이랑 섞여서 엉겨서 나오는 것들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되게 검은색으로 나왔다 그러면 오히려 장내에 어딘가에 출혈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것들을 의심하시면 됩니다. 장내에서 출혈이 있으면요, 대부분 변색이 되면서 검은색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숙변이 아니라 출혈원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변비가 오래되면 어떤 병들이 찾아오나요? 예를 들어 제일 많이 걱정하시는 게 뭐냐면 똥독이 오를까 걱정하는 병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기본적으로 있지는 않고요. 대장 기능이 저하가 되면 대장 내의 면역 기능들이 떨어져요. 생각보다 피부 면역이라든가 알러지성 질환들이 조금 더 유발될 수는 있어요. 변비가 심한 사람들은 변비 자체도 해결시키면서 장의 정상적인 세균 활동을 할 수 있게 도와주거든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변비가 있을 때 한약재나 일상생활에 할 수 있는 마사지 같은 것들도 있을까요? 연령이 높으신 분들이 변비가 있다 그러면요, 좀 기름진 부분을 드세요라고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생각보다 식사에서 문제가 오는 경우들이 많아서요, 수육 보면 기름진 부분 들어있잖아요. 그런 부분 드시면 조금 변을 보기 편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토끼똥을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섬유질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름진 거, 고기 좀 많이 드시면 좋고 섬유질을 일부러 섭취하는 걸 좀 줄여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젊은 사람이든 나이 든 사람이든 복근이 너무 약해져 있는 경우에는 복근 운동하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세한 복근 운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번에 변비 있을 때 좋은 운동 같은 걸 알려드릴 테니까 그때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가볍게는 배를 마사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한약재로는 차전자 피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차전자라는 약재의 껍질만 사용하는 건데요, 껍질이요, 식물의 씨앗의 껍데기인데 특징이 뭐냐면 건조 상태에서는 요만큼인데 물을 흡수하기 시작하면 팽창을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변비에 되게 도움이 되는데 왜 도움이 되냐면 첫 번째로는 식이섬유, 섬유질이 많기 때문에 변이 생성되는 데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조금만 먹은 것들이 들어가서 커지기 때문에 식사량이 적어서 변비가 오는 사람한테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차전자 피를 복용하면은 덩어리를 좀 많이 만들어주게 됩니다. 변의 크기가 커지면서 변비를 해결할 수 있는 효과가 있죠. 거기다가 이 차전자 피는 부풀어 오르기 때문에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특히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배가 너무 뻥뻥하고 불편한 느낌이 있다거나 팽만감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양 복용하시면 안 되고 적정량으로 조절하실 필요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복용할 때는 충분한 양의 물과 함께 복용하는 게 좋고요. 그냥 복용하다가 목이나 식도에서 팽창을 심하게 하면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꿀꺽 삼켜질 수 있게 충분한 물과 함께 복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변비가 있을 때 누르면 좋은 혈자리는요, 손에 있습니다. 두 가지를 알려드릴 건데 첫 번째는 합곡혈이에요. 변비와 설사 모두의 효과가 있기 때문인데요, 합곡혈은 첫 번째 손가락과 두 번째 손가락이 만나는 부위에 중간 지점입니다. 이 부분을 지압을 해주면 됩니다. 눌렀을 때 아픈 분들은 조금 더 살살 눌러주시면 되고, 아픔은 세게 풀어줘야 된대 라는 얘기들 하는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억지로 세게 누르실 필요 없고요. 또 한 혈자리는 지구혈입니다. 손목에 보면 구분 지어질 수 있는 선이 있습니다. 이 선에요, 손 4개를 갖다 대는 겁니다. 이 밑에 지점이 보이죠? 손을 갖다 댔을 때 나오는 지점, 이 지점을 눌러주는 겁니다. 손에 보면 뼈가 바깥쪽 뼈와 안쪽 뼈가 이루어져 있는데 손가락 4마디를 댄 다음에 이어지는 뼈 사이에 움푹한 부분을 눌러주시면 변비 예방에 효과가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사람이 변비인지, 변비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좋은 방법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내용도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나물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